이딴 푼돈 누가 받아? 그게 우리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이야. 결혼 10년 차, 아내는 시어머니가 모아온 65만 원을 내 앞에서 내동댕이 쳤어요. 이게 진짜 내가 사랑한 사람인가? 저는 그 순간 결혼 생활을 끝낼 결심을 했어요. 이사를 한 달 앞두고 아내가 세탁기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세탁기가 너무 낡았으니 이사 가기 전에 새 걸로 바꾸자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직 쓸만한데. 세탁기는 8년째 쓰고 있었지만 고장 난 적도 없었고 저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새 집에 낡은 세탁기 갖고 가면 창피하다며 계속 졸랐어요. 저는 지금은 돈이 빠듯하니 나중에 바꾸자고 말했어요.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아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집에 들러도 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당연하다며 언제든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날 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시지? 어머니는 봉투를 제게 건네셨어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세탁기 바꾸고 싶다며 이 돈으로 사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6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 돈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68세셨고 골목 노점에서 채소를 팔며 생활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사셨고 저는 매달 용돈을 드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 돈을 모으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어머니께 이 돈은 받을 수 없다며 어머니가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며느리가 원하는 거 사주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당신은 돈 쓸 데도 없고 우리가 필요하면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아내를 불렀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 돈을 주고 가셨다며 봉투를 건넸어요. 아내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아내는 65만 원이 전부냐고 물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모으신 돈이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래서 뭐가 어쩌라는 거냐며 세탁기도 제대로 못 사는 돈이고 이딴 푼돈 누가 받냐고 말했어요. 뭐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내는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돈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내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내는 68살 먹은 시어머니가 고작 이것밖에 못 모으냐며 창피하지도 않냐고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이고 골목에서 채소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고요. 아내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내는 그러니까 더 웃기다며 68살이면 이미 돈 많이 모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못하고 이런 푼돈 주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아내에게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며 그게 사람 할 말이냐고 소리쳤어요. 아내는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아내는 본인이 틀린 말 했냐며 65만 원으로 무슨 세탁기를 사냐고 그냥 폼만 잡으려고 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폼? 저는 황당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가 폼 잡으려고 그러셨을 것 같냐며 진심으로 우리 도와주려고 그러신 거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비웃었어요. 아내는 도와주기는 무슨 도와주기냐며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았고 이런 푼돈 받으면 오히려 기분만 나쁘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담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푼돈이라고? 폰만 잡는다고?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며 이 돈을 모으셨는데.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결혼은 끝이야.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처갓집으로 향했어요.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야 해.
저는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려고 갔어요. 장인어른은 저를 보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모으신 65만 원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장인어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장인어른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장인어른은 사위에게 미안하다며 본인이 딸을 잘못 키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인어른이 사과를? 저는 당황했어요. 장인어른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장인어른은 딸이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너무 귀하게만 키웠고 돈의 소중함도 부모님의 은혜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장인어른은 특히 장모가 딸을 너무 감싸고 돌았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인어른은 저에게 아내의 과거를 말씀하셨어요. 장인어른은 딸이 대학생 때 장모 몰래 명품백을 사려고 장모 카드를 훔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장인어른은 그때 호되게 혼냈지만 장모는 딸을 감싸며 한 번쯤 그럴 수 있다고 했다고 하셨어요. 장인어른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장인어른은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는데 본인이 바빠서 장모한테 맡겨뒀는데 그게 잘못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 일이. 저는 몰랐던 아내의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장인어른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장인어른은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며 본인이 말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장인어른이 이혼을 말리지 않으신다고? 저는 놀랐어요. 장인어른은 딸이 잘못했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으며 특히 시어머님께 그런 태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장인어른은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며 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기회? 장인어른은 본인이 직접 딸을 데리고 시어머님께 사과하러 가겠고 제대로 교육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장인어른은 진심이었어요. 일주일 후 장인어른은 아내를 데리고 시어머니 댁을 찾아오셨어요.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내의 저런 모습은 처음 봐. 장인어른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장인어른은 사돈어른께 정말 죄송하다며 본인이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장인어른이 무릎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당황하시며 장인어른을 일으키려 하셨지만 장인어른은 꿋꿋이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장인어른은 사돈어른이 얼마나 고생하시며 그 돈을 모으셨는지 본인 딸은 전혀 몰랐고 본인이 잘못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장인어른은 아내를 보며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인어른은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내는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내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며 그 돈을 모으셨는지 본인은 생각도 못했고 푼돈이라고 한 본인이 정말 한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걸까? 저는 아내의 눈물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달라졌어요. 아내는 시어머니 댁을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정말 변한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어느 날 아내가 어머니의 노점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손님이 가격을 물었고 아내는 능숙하게 가격을 말했어요. 아내가 노점 일을 돕다니. 저는 놀랐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내는 본인이 정말 미안하다며 그동안 본인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았다고 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아내는 어머니 노점에서 하루 일해봤는데 정말 힘들었고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 우리 위해 돈을 모으셨다는 게 본인은 그걸 푼돈이라고 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는 본인이 정말 최악이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앞으로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진심인 것 같아.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몇 달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세탁기는 바꾸지 않았어요. 아내가 먼저 말했거든요. 아내는 이 세탁기 그냥 쓰자며 아직 멀쩡한데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정말 많이 변했어. 어머니는 이사날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고
아내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아내는 어머니께 앉으시라며 본인이 차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돈의 가치는 액수가 아니에요. 그 돈에 담긴 마음이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보고 계신가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계신가요? 당신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